김포 한강 신도시를 그 컴팩트 시티로 만들면서 지금 이미 뭐 부동산 매물을 거둬들인다 앞서 저희가 이야기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을 한다고 하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네, 이미 시행이 되고 있죠. 네네. 이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하는 4가지 요건이 법에 정해져 있는데, 아, 네네. 네, 그 국토 이용계획 법률에 따라서 뭐 네네. 개발을 할 때 많이 네네.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 경우는 지금 전체적으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네네. 이제 투기가 좀 우려가 되는 지역들을 음. 이제 중앙계획위원회나 토지심의위원회 좀 이런 검토를 거쳐서 네네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네. 이미 발표한 11월 11일 날 지정 공고가 났었고 네네. 공고가 되고 5일 후부터 이제 시행이 되고 있어서 16일부터 2년간. 네, 2년 네네네. 동안 네, 지정을 했습니다. 실사용 목적으로만 네. 토지를 거래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거 뭐 당연히 지정돼야 될 것 같고 또 관련해서 이게 그냥 뭐 지정만 하면 될 일이 아니고 앞서 그 LH 사태 때도 강명에 전주 LH 공무원들이 집단으로 부동산 투기업자랑 짜고 막 그 일대를 다 땅을 막 매집매석해서 난리가 났었는데 지금은 뭐 관련해서 LH 직원들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김포시 뭐 도시개발 관계자 또 여기에 연관돼 있는 뭐 서울시 강서구라든지 공무원들을 조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조사의 범위가 사실은 명확하게 지금 나와 있지는 않는 것 같은데 저는 관련자들을 전수조사해서 또 전 정부에서 그 시행착오를 겪었던 이런 뭔가 전 국민에게 상실감 지금 그 이후로 사실은 그것 때문에 강명에 아직도 신도시 만든다고 문정부 때 발표했는데 아직도 되지도 않고 있고 땅도 매입하지 못하는 또 그렇게 진행할 수도 없죠. 이미 비리가 터졌는데 거기에 계속 신도시를 짓겠다면 강명 시민뿐만 아니고 뭐 인근 시민, 서울 시민 뭐 전체가 반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소위 말하면 이런 썩어 빠진 공무원들은 일벌백계 하고 지금도 혹시나 나오면 이 낱낱이 파헤쳐서 저는 부관 참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뭔가 이 나라의 혈세를 빨아먹는 사람들은 가만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또 이래 지정을 받으면 아까 그 면적이나 이런 것들 말씀하셨는데 잘 몰라서 그런데 네. 여기 지정한 구역 말고 네. 지금 기존의 구도심도 있잖아요. 뭐 고천이라든지 네. 이런 데는 거래를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네, 지금은 가능합니다. 예. 네. 그러면 뭐 그런 부분들은 또 네. 김포 시민들도 궁금할 것 같으니 이 구역이 아니면 마음대로 거래할 수 있다고 하니 근데 사실은 거래 절벽이라 뭐 거래하고 싶어도 안 된 데서 안타깝지만 네. 어쨌든 거래는 가능하다고 하니까 네,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진짜 최근에 좀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네네. 게 예전에는 이렇게 개발 발표를 하고 예, 그 이후에 갑자기 집값이나 뭐 그 인근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예. 그제서야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을 했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개발 이런 호재를 발표할 때 동시에 네네.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을 해버리니까 네네. 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아무래도 원희룡 장관이 그 검사 경력을 잘 살려서 딱 뭔가 이렇게 범인을 잡기 전에 딱 단둘이 하는 것처럼 미리 잘했네요. 네, 서울시장님도 그렇고 네네. 좀 행정적인 일들을 많이 해보신 분들이라서 오세훈 시장님도 예. 이거 아무래도 예, 행정 경험이 많으니까. 네, 예상이 다 가능하니까 미리 네네. 이렇게 지정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참 경험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경험 있는 분들이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와서 한 분보다 잘하는 것 같고 우리 위원님도 뭐 앞서 지적했던 부분들 다 뭔가 이 정책에 반영이 돼도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서 저도 막 덩달아 기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어차피 지금 사실은 또 이분들이 그 인천 검단 신도시나 지금 말씀드려서 여기 다 연관돼 있습니다. 이렇게 검단 신도시도 요쯤에 위치해 있고 지금 여기는 지금 신도시를 만든다는 곳이고 구도심이 공항 옆에 이거 계양 위쪽에 이쪽이 지금 고천 정도 IC 고천이고 풍무동이고 이렇게 연결이 돼요. 네. 근데 지금 여기 경기가 다 죽어서 네. 집값이 뭐 1억 이상 떨어졌다. 네, 네. 그 검단도 너무 소위 말하면 매물이 쏟아지다 보니까 전세가가 뭐 2억 원대로 떨어졌다 이런 맞습니다. 고민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러면 이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뭐
지금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호재인 건 맞지만 당장 집값에 영향을 미치기 좀 쉽지 않다 이런 말들이 있던데 위원님은 네. 이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도 지금 당장은 사실 네. 뭐 글로벌 경제 위기 뭐 그리고 네네. 금리 인상 이런 얘기 계속해서 네. 하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이제 저희 실수요자들이 체감을 하기 시작한 네네. 초기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 금리 인상기 때는 뭔가를 이제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지켜보자라는 게 대세기 때문에 네네네. 정말 집이 필요한 분들, 그러니까 뭐 네네. 결혼을 했다거나 어디 예. 이전을 한다거나 네. 이런 분들 아니면 사실 지금 거래하기는 쉽지 않아서 네네. 이거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네네. 큰 호재라 즉각적으로 집값에 반영이 됐을 그렇죠. 막 만한 1억 호재인데 오르고 뭐 이럴 정도의 그쵸. 호재인데 지금 사실은 뭐 네. 슬플 정도로 조용하다. 네, 지금은 네. 그냥 가격의 하방을 좀 이제 방어하는 정도? 근데 시민들은 되게 막 그 들뜬다고 해야 되잖아요. 그 기분은 인터뷰한 시민들을 보니까 뭐 이제 지옥철에서 벗어난다. 네. 드디어 김포에도 뭐 해 뜰 날이 왔다. 뭐 교통이 늘어난다. 이런 막 기대감은 엄청나던데 사실은 이게 시간이 좀 걸리고 뭐 개통까지는 네. 입주까지는 뭐 4, 5년이 걸린다. 그러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GTX 발표만 해도 집값이 뭐 오르고 이랬었는데 그러면 이 김포는 김포라 치고 옆에 인근 지금 사실은 힘들어하고 있는 검단 신도시 네. 인천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지금 뭐 김포도 마찬가지고 인천도 네네. 그렇고 당분간은 좀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네. 예. 쉽지 지금 않네요. 지하철 5호선 연장은 정말 굉장히 큰 호재죠. 네네네네. 그래서 인천도 반드시 뭐 김포와 네. 같이 잘 협의해서 네네. 같이 좀 이런 수혜를 봐야 된다라고 예. 생각이 되는데 당장은 지금 인천은 특히나 공급이 너무 많습니다. 네네. 그래서 내년도 지금도 많지만 내년도 입주 물량도 신도시급으로 또 많기 네, 때문에 네. 입주 물량이 많다라는 건 매매는 둘째치고 갑자기 전세 물량이 많이 나오는 거라서 네. 전세값부터 좀 하락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그게 뭐 매매 가격도 같이 끌어내리고 동반하락시키는. 네, 전체적으로 공급이 많다 보니까 이 공급이 좀 소진될 때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네네. 같아요. 그래서 네네. 지금 무리해서 뭔가 이렇게 투자를 하거나 하기보다는 실수요자들 같은 경우에는 또 지금 좀 가격이 조정된 상태에서 들어가게 되면 추후에 이런 교통 호재들이 이제 네네. 완전히 완성됐을 때 네네. 다시 또 가격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분명히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당장은 인천, 김포다 좋지는 않지만 그렇기 네. 때문에 반드시 5호선 연장이 좀 빨리 조속히 돼야 되는 게 네네. 지금 계획 자체도 2030년, 31년에 개통 예정이에요. 네네네. 그럼 굉장히 긴 시간이잖아요. 네, 8년, 그렇죠. 9년이니까. 아, 너무 멀죠, 너무 멀죠. 근데 우리가 지하철이나 뭐 이런 그 다리 같은 거 건설하는 거 봤을 때 네. 예상했던 계획보다 더 오래 걸리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이 지자체 간의 협의도 좀 빨리 이루어져야 될 것 더 같고 빨리 서둘러야 네, 되겠네요. 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처럼 좀 경기가 안 좋을 때 빨리 좀 합의를 해놓고 네네. 뭐 공사비도 좀 낮춰주고 했을 때 조속히 실행하는 부분들이 인천이나 뭐 김포 같은 데서도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일 것 같아요. 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앞서 사실은 김부선 이야기 나왔을 때도 그 여기 검단 인천이랑 김포 시민연대가 정권 퇴진 운동까지 벌였었습니다. 저도 그 한참 막 지나가다가 현장도 보고 했었는데 좋은 일 하고도 괜히 욕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처럼 조금 더 서둘러서 이것도 중간에 가다가 무슨 유물이 발견될 수도 있는 일이고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서둘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또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게 주식도 개인적으로 제가 주식도 투자를 하지만 뭐 위험 리스크에 들어가라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지금 전체 규제적이 해소됐지만 너무 고금리라서 감히 이걸 투자로 할 여력이 있는 분들이 투자자가 많지 않다는 부분인데 좀 예를 들어 소위 큰 손이다. 그 부동산 투자하는 분들이다. 그런 분들은 또 투자할 여력이 했을 때 뭐 사실은 손해 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건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기적으로는 뭐 인프라도 좋아지고 또 신도시급으로 다 10만 가구가 생기면 네네. 사실 자체적으로도 수요가 더 좀 좋아지는 네네. 부분들이 공항도 가깝고. 예, 인프라가 좋아지는 네네. 부분이라서 저도 투자도 그렇지만 네. 실소유 목적으로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장기적으로. 네.
네. 뭐, 그리고 이게 좀 더 반가운 이유가 사실 경기도, 인천 전체를 수도권이라고 보잖아요. 서울을 포함해서. 근데 이게 서울의 이제 남서쪽 지역과 그리고 네네. 서부권이랑은 가격 차이가 너무 좀 많이 났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저희가 뭐 이동해 보면 알지만 지하철로도 그렇고 차로 가더라도 거리에 비해서 굉장히 더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인천이나 김포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이번에 5호선 연장을 계기로 네. 이제 동남권뿐만 아니라 서부권 쪽에서도 네네. 좀 서울과 이렇게 가까워져야 네네. 서울의 주택 시장도 좀 더 안정이 될 수 있는 네. 하나의 대체 네. 지역이 될 수는 있어서 네. 이런 식으로 좀 이제 소외됐던 지역들의 교통들이 더 많이 이제 개발이 되는 것들이 네.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저희 회사도 강화문에 있다 보니까 사실은 앞서 그 보니까 뭐 후배들도 하남시도 바로 5호선이 연장되니까 한 번에 오니까 너무 편하게 온다고 좋아하고 막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서 하남시도 집값이 많이 그때 올랐었어요. 하면서 지금 사실은 뭐 당장에 이게 호재가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충분히 호재가 될 수 있고 하니 정부가 좀 이런 부분들 저는 좀 GTX 연결 합의 부분이라든지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말만 이 5호선 한다고 하지 말고 조금 더 빨리 해서 시민들이 하루라도 좀 불편을 덜어서 잘 살 수 있게 좀 이렇게 합의해 주면 좋지 않겠나. 뭐 금패장에도 뭐든 인천도 충분히 이제는 지금은 만약에 인천이 소외감을 느꼈으면 뭐 또 같이 잘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도 보니까 찾길 하나 두고 바로 뭐 검단 신도시니까 뭐 서로 협의 잘하면 충분히 저는 절충점이 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뭐 잘 돼서 김포 신도시 이외에도 앞으로도 더 많은 이런 신도시 빨리 공급 계획들이 나와서 뭐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집하고 TV 시청자 여러분 감사하고 뭐 날씨 환절기에 많이 뭐 오락가락 하는 것 같습니다.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